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 TV 이 작가입니다. 제가 이제 글쓰기 논술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그동안 풀렸던 국어 독해 문제집 싹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다른 학부모님은 초등 독해 문제집 풀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좀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초등 학부모님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초등 독해 문제집 버려야 하나? 풀리게 해야 하나? 고민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 모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이제 고학년 학부모님들의 사연이었는데요. 첫 번째 학부모님의 사연. 집에 있는 독해 문제집, 국어 독해 문제집들을 싹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버리셨다는 걸까요? 그게요, 바로 독해 문제집에게 일까요? 아니면 아이에게일까요? 그냥 배신을 제대로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꼴 보기도 싫다.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독해 문제집들은 싹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저를 찾아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곧 6학년이잖아요. 마음이 이제 조급한 거예요. 슬슬 이제 중학교 데뷔도 해야 되고 독해 문제집 풀려야 할 것 같은데 좀 풀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독해 문제집을 버리셨다는 학부모님.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고요. 그리고 또 문제집 좀 풀리게 해주세요. 아주 조급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독해 문제집을 정말 열심히 사다가 풀리는데 전혀 이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학년 때부터 열심히 풀었는데 왜 아이는 계속 제자리 걸음인지 답답한 마음. 이 아이들은 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걸까요? 우선 첫째,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스스로 의지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공부를 시키니까 풀어봐, 문제집이라도 풀어봐 하니까 문제를 푸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문제만을 풀어나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냥 뒷면에 있는 답지 보고 베끼는 경우 많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집이 이제 객관식 문제들이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찍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생각을 갖지 않고 의미를 찾지 않고 그저 답 찾기, 미로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왜? 엄마가 풀라고 하니까. 독해 문제지 여기까지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일정을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문제만 풀고 끝. 예. 혹시 여러분의 아이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경우,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방법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이가 단순하게 읽고 문제풀이로 넘어가고 있다. 대체적인 우리 친구들의 경우에 독해 문제집 이제 지문을 이제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지 않고 그냥 문제만 읽고 풀어나가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글이라는 게 전체적인 이 숲을 바라봐야 하는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게 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나무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어떤 글의 흐름, 맥락, 주제를 바라봐야 하는데 지문을 읽다가 모르는 어떤 어휘에 막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냥 헤매고 길을 잃게 된다는 경우예요. 모르는 어휘가 나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결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고 있고 그저 모르는 것에 막혀 있어 가지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화된 어떤 물음에 대해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느냐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 아이들의 문해력 점검이 필요한데요. 문해력 수준이 너무 낮다. 어휘력 수준이 너무 낮다.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혼자서 읽어 내려가는데 좀 무리가 있다. 아직 읽기 독립이 되지 않은 그런 친구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런 경우도 긴 지문 자체를 만나면은 문장이 길어지면은 해독하기 힘들어하고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경우 어떻다?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있지 않고 있고 방법을 잘 모르고 문제 안에 갇혀서 바라보고 시야를 좀 넓게 바라보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문해력이 낮은 친구들, 어휘력이 낮은 친구들, 읽기 독립이 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도움,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은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독해 문제집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독해 문제집을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독해 문제집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 독해 문제집은요, 아이의 성향, 수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친구이다. 그리고 이해력도 높고 문해력도 높고 잘 해나가는 친구이다. 이런 경우에는요, 독해 문제집, 그 문제집 자체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의지도 있고 잘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집을 평가의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 풀고 이제 확인하고 아 그렇구나 해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평가를 하고 또 문제 유형에도 익숙해지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해 나가는 거죠. 이런 경우는 문제집 자체로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경우는 문제집 자체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하나 스타일에 맞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욕심내서 더 똑똑하게 이 독해 문제집을 내 아이의 성향에 맞게 수준에 맞게 잘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의 아이는 책을 읽지 않아요.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경우 책을 읽으면 좋은데 책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독해 문제집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독해 문제집 문제 풀고 이제 문제 푸는 그 부분은 이제 덮어두고라도 일단 지문 자체를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독해 문제집 안에는 정말 다양한 어떤 분야의 글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책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두껍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집 안에는 이렇게 떼어서 지문이 좀 길더라도 그래도 지문별로 하나씩 하나씩 읽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읽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은 벗어던지고 지문 하나 자체로 읽어보고 또 생각날 때 순서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그런 지문 이렇게 들춰보다가 선택해서 읽는 거예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요. 지금은 책을 읽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책을 잘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 안에 있는 지문 몇 개 이제 읽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독해 문제집이니까 독해 문제집 안에 있는 지문들도 이렇게 읽게 했어요. 독해 문제집 사면은 이제 지문을 읽는 거죠. 문제는 덮어두고 그냥 지문만. 그러니까 그냥 독서인 거죠. 독해 문제집이.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엄마 형광펜이 어떻게 발명됐는지 알아? 하면서 이제 형광펜 발명에 대한 어떤 지문을 읽고 나서 신이 나서 또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날은 뭐 베토벤의 교향곡에 대한 지문을 읽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어떤 날은 뭐 선거의 종류에 대해서 읽어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별로 글들을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우리의 아이의 배경 지식도 더 쌓아나갈 수 있고 그리고 독서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지문 자체를 읽도록 활용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입니다. 아이가 단순하게 읽고 그저 풀이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독해 문제집이 좋은 점이요. 앞서서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지문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글의 구조를 익혀나가는 어떤 연습용으로도 좋고요. 요약하기 용으로도 알맞다. 요즘 영상 시대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글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종류별로 이 구조,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혹은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영상에 익숙한 세대이다 보니까 유튜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결론만을 보고 클릭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 흐름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의 구조 흐름을 배워나기에 적당한 게 이제 신문 안의 글이라든가 혹은 이제 독해 문제집, 글의 전체적인 구조 흐름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독해 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형광펜 꺼내 들고 핵심 내용을 찾아서 밑줄 긋게 하고, 글의 구조의 변화, 흐름을 찾아서 밑줄 긋게 하고, 그런 연습을 하면서 독해 문제집을 아주 충분히 똑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 문해력도 낮고 어휘력도 낮고 읽기 독립도 되고 있지 않아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지문을, 우리 문제는 제껴두고 지문 자체를 활용해 나가자는 겁니다. 지문을 이제 쭉 읽어 내려가게 하면서 모르는 어휘에 동그라미 쳐서 한번 찾아보고 그 의미를 좀 이해하게끔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독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 내서 읽어 나가게 되면은요, 아이가 그냥 글자 자체만을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게 되고요. 의미를 찾아 나가면서 이렇게 읽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읽어 나가게 되면은 그 어려웠던 어휘가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잘 이해되지 않았던 문장이 이해되면서 익숙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문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선택을 하라면은 필사하기입니다. 좋은 글 따라 쓰다 보면은 더 익숙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하나의 지문을 한번 필사해 볼까? 하나의 지문이 너무 길다 싶으면은 한 단락씩만이라도 이렇게 필사를 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문을 활용해서 독해 문제집을 좀 똑똑히 활용하고요. 마지막은 평가의 방법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나? 그리고 문제 유형에도 익숙해지는 경험으로 이렇게 마지막에는 문제를 풀게 하고, 우선은 독해 문제집을 좀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어디에 있다? 지문들을 살펴나가고 읽어나가고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라. 똑똑하게 독해 문제집 활용해 나가는 방법 힌트가 되셨나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